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낮에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님의 선거법 위반을 유죄 판결 취지에 파기 환송을 했죠. 제가 그래갖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그 생중계로 보면서 당연히 1심, 2심, 3심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다 똑같았어요. 근데 이거를 보니까 이 새끼들이 그냥 이거 도대체 아무것도 안 보고 아까 우리 시민혜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답을 정해놓고 판결을 했구나. 이거 보세요. 이거 보시면 1심에서 여러분들 김문기 씨를 몰랐다. 김문기 씨 몰랐다. 1심 무죄. 다 무죄 똑같죠. 1심에서 김문기가 골프 친 적 없고 골프 사진은 조작됐다. 유죄. 그쵸? 이것도 유죄. 그러니까 1심 그대로 베껴다가 그대로 그냥 적용한 거예요. 보니까. 그냥 근데 제가 오늘 보면서 어이가 없었던 게 뭐냐면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바로 잡고 싶은 게 이재명 당대표께서 사진을 조작됐다라고 한 것은 이 조희대가 알면서도 모르는 척 했는지 그날 사진은 한 10명 가까이의 사람들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거잖아요. 그죠? 10명 가까이 단체 사진을 찍은 건데 일부러 4명만 나오게 클로즈업을 했잖아요. 확대.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님이 뜻은 저 사진은 조작됐다. 확대를 해서 4명으로 맞춘 거다. 그게 왜 그러냐면 골프 한 팀이 4명이잖아. 그쵸? 골프 한 팀이 4명이잖아. 그래서 일부러 4명만 클로즈업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아까 제가 낮에도 방송을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골프 동호회나 이런 데 가입하시면 원래회 같은 걸 가잖아요. 그러면 한 20명이 가면 5팀이 쳐요. 그러면 나는 나랑 같이 친 4명은 누군지는 시간이 지나면 기억을 못하지만 나랑 넷이서 같이 한 팀이 4명이니까 그 팀은 기억이 할 수도 있죠. 근데 다른 팀에서 튄 사람들은 나랑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에요. 골프장에 같이 간 거죠.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나랑 골프를 같이 쳤다라는 의미는요, 나랑 라운딩을 같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께서 조작됐다는 것은 나는 저 사람과 같은 팀에서 골프를 친 적이 없는데 4명만 마치 한 팀이 돼서 골프 친 것 같이 그렇게 클로즈업 했다는 거예요. 그쵸? 라운딩을 같이 안 돌면요, 이 사람과 나랑은 4시간 5시간 동안 만날 일이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 당대표가 볼 때는 나랑 라운딩을 같이 안 했는데 꼭 마치 우리 팀에서 나랑 같이 찍은 것 같이 4명만 클로즈업 했다. 저거 사진 조작됐다. 그거를 얘기했는데 골프 허위사실, 그러니까 2심에서는 독자적 의미 가지는 발언 아니다. 핵심은 김문기를 몰랐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대통령 후보를 뽑는데 공직선거법에서 나 다 떠나서 물어봅시다. 골프를 쳤다 안 쳤다가 대선 후보로 못 나갈 만큼 중재야? 나 하나 물어보자고. 골프를 쳤다 같이 안 쳤다가 대선 후보가 될 자격이 있고 대선 후보가 안 될 자격이야? 나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한 것이고, 아이고.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2심에 보세요. 국토부 독촉 인정이 된다. 과장은 있어도 허위는 아니다. 3심 과장이 그치지 않고 행위에 관한, 이거는 진짜 따놓은. 그리고 저 발언은요,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국회에서 한 발언이에요. 국회에서 한 발언. 국회에서 한 발언은요, 국회의 증인감정법에 의해서 국회가 고발을 하지 않으면 저걸 공직선거법으로 다룰 수가 없어요. 응? 아니 국회에서 한 발언인데, 응?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 거잖아요. 그 다음 이걸 좀 얘기할게요.
오늘 10대 2가 나왔죠. 10대 2가 나왔는데 저는 오히려 반대의 의견을 개진한 이응구, 오경미 대법관의 의견을 봤는데 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온 대법원의 선례를 따라야 한다. 이 후보의 혐의를 유죄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대법관은 먼저 이 사건을 유죄로 보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태행적 발상이 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이들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으로 정립돼 왔다고 봤고, 2020년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해 기소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염두에 두고 둔 판단으로 풀이되고요. 당시 대법원은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게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표현의 자유가 숨쉴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이 왜 조희대의 계획적인 저는 유죄를 짜맞춰준 판결이라고 얘기하면, 이번에 2심에서 굉장히 판례를 잘 들었어요. 지난해에 있었던 판례를, 최신 판례를 들었거든요. 이학수 정읍시장 판결에서도 이 판례를 인용해 무죄 취지로 판결했고, 두 대법관은 사법부가 선거 공정성을 이유로 선거 행위에 다수 개입하는 것은 사법의 정치화를 불러오게 된다는 우려도 내비쳤는데, 정말 이분들이 진짜 판사더라고. 보니까 왜냐면 김문기 씨와 골프 친 적이 없다라는 발언은 기억을 토대로 발언한 것에 불과하다. 그렇죠? 위증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억에는 골프를 치는 적이 없다. 기억에 토대로 발언한 것을 법의 잣대로 들이댄 건 잘못했다. 이거는 골프를 함께 쳤다는 사실을 부정하기보다는 조작된 사진이라는 의미를 담은 말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근데 조희대는 어땠어? 응? 골프를 쳤다는 의미를 뒀어요. 뭐 이런 얘기 이제 와서 할 것도 없고, 그러면 이제 니들 앞으로 어떻게 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왜 오늘 지금부터는 방법입니다. 앞으로 일주일만 버티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를 진압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최대의 이제는 관심사가 뭐죠? 6월 3일 이전에 이재명 이재명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또 고법에서 얘네들은 무슨 일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 전에 판결이 나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쵸? 여러분들이 보실 때 지금 가장 중요한 게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 2심 재판이 나올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 먼저 시간상으론 어렵고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제는 믿을 수가 없어. 원래는 시간상으로 절대 안 되지만 저것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제가 오늘 일주일만 버티자고 얘기한 거예요. 저것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일주일만큼은 버텨보자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파기환송 과정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서울 고법으로 돌아갔어. 다시 2심으로 돌아간 겁니다. 2심으로 돌아갔다는 건 뭐죠? 다시 심리를 알아야, 다시 재판을 알아야. 그럼 뭐냐, 원래는 일반 사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1심에서 유죄가 떨어져, 일반 사건은 1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항소를 하죠. 상고를 하잖아, 고법으로. 그러면 상고를 하게 되면 일주일간의 어떤 그 송달을 보내요, 피고인한테. 근데 이거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한 거기 때문에 이런 절차가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언제부터 2심의 어떤 파기환송의 재판이 진행되냐면, 대법원이 이번 소송 자료를 고법에다가 보내는 순간, 그냥 내일이라도 고법에다가 대법원이 소송 자료를 보내면 그때부터 재판부를 배당할 수 있고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시면 서울 고법에는 3개의
그 선거 전담 재판부가 있어요. 그 법에는 3개의 선거 재판부가 있는데 형사 2부, 그 다음에 6부, 그 다음에 7부가 있어요. 근데 2심에서 무죄 줬던 재판부가 6부입니다. 6부는 부장판사 정재호, 최은정, 이예슬이에요. 그러면 파기환송은 그 전에 그 재판부를 제외를 하죠. 그러면 2부 아니면 7부죠. 그쵸? 2부 아니면 7부에 배당을 해야 돼요. 근데 7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형사 6부의 대리부를 해요. 6부에서 이미 판결을 했기 때문에 6부는 안 되면 6부의 대리부인 7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많고, 그 7부의 재판장은 누구냐면 이재권. 이재권. 그러면 이재권이가 어떤 사람인가는 좀 이따가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고, 그러면 7부에 배당할 가능성이 많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재판부 배당은 빠르면, 만약에 내일 대법원에서 조이다가 작정하고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일 우리가 끝까지 긴장해야 돼요. 대법원의 조이대가 빠르게 2심 재판부에다가 배당을 하고, 내일 배당을 하고 소송 기록을 그 파기환송 소송 기록을 보내면 언제, 그러면 이 사건은 파기환송이라는 건 다시 재판을 하라, 다시 심리를 열어라는 거이기 때문에 변론을 열어야 돼요. 그렇죠? 변론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파기환송은 변론을 바로 열더라도 한 달 안에 선고까지가 나올지는 미주세요. 왜 그러냐면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이에요. 6만 페이지가 넘는 사건 기록입니다. 그 6만 페이지가 넘는다는 걸 제가 많은 분들이 오늘 이랬잖아. 조이대가 이거 위법했다, 헌법 10조를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이겁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항소심 무죄 선고가 3월 26일 날 나왔어요. 대법원이 사건 접수를 28일 날 해요. 조이대 대법원장이 전원 합의체를 회부를 해요. 요때 이제 불과 여러분들 22일에서 24일 두 번째 기한 합의 기일을 지정을 하고, 여기서 이미 결론을 냈다라는 거예요. 22일부터 24일. 그러면 6만 페이지를 아무리 머리가 좋고 천재들이라도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를 다 쳐봤다는 얘기입니다. 안 본 게 맞는 거죠. 안 보니까 1심 선고를 그대로 따라했죠. 근데 여기서 어떤 하자가 있냐면 그 조이대가 이날 4월 22일 날 전원 합의체를 회부하기 전에 처음에 2부 소부에 배당이 되잖아. 소부라는 것은 4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하는 소부 선행법이라는 게 있어요. 먼저 대법원에 상고가 하면 소부에 회부가 되고, 소부에 배당이 되면 심리 변경 신청을 하거나 또는 의견이 불일치할 때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되죠. 그쵸? 소부에 배당되고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그럴 경우에 전원 합의체로 가야 되는데, 이거를 모두 목표를 정해놓고 절차상을 위반했다는 거예요. 그게 위반이 뭐냐면, 이미 소부의 배당이 되기도 전에, 잘 들어보세요. 22일 날 소부의 배당이 되기도 전에 조이대가 대법원 연구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해서, 이미 자기는 전원 합의체에 붙일 계획으로 연구관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라 그래갖고 소부에 있는 사건을 미리 다른 재판관들에게 돌려갖고 이걸 전원 합의체로 미리 했다라는 거예요. 절차를 무시한 거죠. 소부에 갔다가 소부에서 의견 불일치나 심리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원 합의체를 붙여야 되는데, 소부의 배당도 전에 대법원 연구관들을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연구해갖고 보고서를 갖고 와라. 이거는 조이다가 먼저 전원 합의체에 붙일 거를 계획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헌법적 절차를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하다가 잠시 들어왔는데, 형사 7부에 다시 2심이 돌아가서 재판을 하게 되면, 일단은 여기서는 뭘 하냐,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요, 유죄냐 무죄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양형만을 보는 거예요. 100만 원 이상 1심에서 1년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었잖아요.
이 2심 파기환송은 유죄 취지였기 때문에 무죄냐 유죄를 다투는 게 아니라 양형만을 결정하는 거예요. 양형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상 되겠습니까? 사실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제가 지금부터 잘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세요. 저 조의대가 이번 주 안에 재판부를 결정을 하고 빠르게 소송 기록을 넘기면 2심 재판부가 정해지죠. 그럼 2심 재판은 바로 심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재판 날짜를 잡겠죠. 다음 주까지예요. 다음 주 안에, 그러니까 일주일 안에 여러분들, 제가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는 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이제는 저들을 믿을 수가 없어갖고 여러분들에게 판단을 맡길게요. 다음 주 안에 2심 재판이 끝나야 돼요. 가능할까요? 아니,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파기환송된 2심의 재판이 다음 주까지 끝나야지 6월 3일 전에 판결이 가능해요. 여러분들은 가능하다고 봐요? 여러분들이 볼 때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습니까? 가능하다고 본다? 여러분들은 저들은 무슨 짓을 할까? 그럼 한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2심 고법의 판결은 파기환송이라서 심리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첫째, 재판 날짜를 잡아야 돼요. 재판 날짜를 잡아야 돼. 지정을 해야 돼요. 그럼 다음 주 안에 한 번 재판하고 변론 종결을 할 수는 없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 2심 재판을 한 번 하고 끝낼 수는 없지 않나? 가능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무슨 짓을 못하니까? 그러면 여기는 이재명 후보의 변호인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볼게. 아,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저희가 불가능하다. 다음 주 안에 재판이 2심의 재판이 끝나야만 6월 3일 전에 선고가 가능한데, 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는 뭐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첫째, 변호인단이 있잖아. 그 변호인단은 사건이 넘어오잖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소송 기록을 검토해야 된다. 6만 페이지. 그러니까 첫날은 여러분들 공판기일을 잡는 거잖아. 첫날 모여갖고 이거는 저희가 6만 페이지의 기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아무리 빨라도 일주일은 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두 번째, 저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시간을 끌 수 있는 게 뭐냐면,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면 돼요. 아니,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단이 다 사퇴를 하면요, 재판이 진행될 수가 없어요. 아니, 변호인단이 다 사퇴하고 새로운 변호인단을 하면 더 이상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시간을 얼마든지 끌 수는 있어요. 그쵸? 변호인단이 다 사퇴를 해버리고 새로운 변호인단이 선임되면요, 얘네들도 재판을 진행이 안 돼요. 아니, 이재명 후보님의 변호인단이 항의 차원에서 재판부가 또 미친 것 같이 2심에서 빠르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전부 변호인단 사퇴서를 내면 재판이 날짜가 잡히지가 않아요. 그럼 새로운 변호인단이 다시 등장을 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변호인단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소송 기록을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재판은 불공정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소송 기록을 봐야 된다는 것을 재판부가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아무리 쟤네들이 어거지를 펴도 필라고 해도, 아니, 변호인단이 사건을 알아야지 변호를 할 거 아닙니까? 그쵸? 아니, 변호인단이 사건을 알아야지 변호를 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러면 그리고 최소한 한 번을 재판을 하고 한 번을 심리를 하고 판결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최소한 2번은 이재명 후보를 불러야 되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2번 중에 한 번을 안 나가면 돼요. 왜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그냥 둘 중에 한 번이라도 안 나가면 돼요. 안 나가면 재판이 열리지 않아요.
지네끼리 직권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까지 무리할 수는 없어요. 국선 변호사를 이미 지정해도 국선 변호사도 6만 페이지를 다 읽어야죠. 아니 국선 변호사를 재판부가 지정을 해도요. 국선 변호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사건 기록이 6만 페이지고 저에게는 며칠만 시간이라도 있어야 되고 이런 거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좀 아셔야 된다. 그러면 왜 타파님 일주일만 버티면 된다고 했냐? 저들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도 서두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심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2심에서 만약에 다음 주에 2심 또는 뭐 얘네들이 아무리 빨리 서둘러 갖고 뭐 하여튼 했다. 뭐 10일 안에 뭐 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7일 안에 재상고 기간이 있어요. 재상고. 그럼 이거는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단이 파기환송된 사건에서 뭐 또다시 뭐 유죄를 때렸다. 그러면 재상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거예요. 2심에서 지금 파기환송돼 갖고 고법에 가 있죠. 이 고법의 사건이 또다시 대법을 가야 돼요. 다시 한번 대법에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파기환송 됐어. 그러면 2심에서 이재명 당대표님이 만약에 후보님의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판결이 나왔어. 그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상고 기간 7일 안에 다시 대법원에서 심리를 받겠다 하면 이게 7일을 끌 수가 있어. 그러면 7일을 상고를 했잖아. 그럼 상고 이유서를 보내야 돼. 상고 이유서를 대법에 다시 보내는데 이게 20일이야. 이게 20일이야. 앞으로 예측하지 마라. 너 앞으로 채팅하지 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7일 안에 상고 이유서를 내고 상고 기간이 7일이고 상고 이유서를 20일 안에 내요. 그러면 총 며칠이에요? 27일. 총 27일. 27일이니까 대선 며칠 남았어? 33일 남았잖아. 6일 안에 2심이 끝날 수가 있을까? 주말도 있는데? 아니 생각해봐. 6일만 버티면 돼. 그러니까 6월 3일까지 33일. 우리가 법으로 건너뛸 수 없는 게 27일. 그러면 5월 5일 어린이날 5월 6일부터 재판부를 지정을 하고 재판 날짜를 5월 6일날 안 되지 이건. 죽어도 안 되지. 지금부터 오늘이 5일이니까 1, 2, 3, 4, 5, 6 8일날 재판이 끝나야 돼. 아니 5월 8일날 재판이 끝나야 돼. 이게 가능해? 아무리 꼼수를 써도 이게 가능해? 아니 내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5월 5일 어린이날 그러면 6일, 7일, 8일 3일에 재판부 배당하고 사건 기록 검토하고 판결까지 5월 8일 안에 끝나는 게 가능해? 내가 보면 아니 저들이 아무리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도 그쵸? 아무리 조이다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래도 2심 재판부가 3일 안에 3일 안에 이걸 끝내갖고 가능해? 그래요. 하여튼 다음 주만 버티면 끝납니다. 다음 주만 내가 보면 불가능할 것 같은데 불가능하다는 말을 못 할 것 같아요. 저들은 무슨 일을 할지 모르니까. 그쵸? 제가 이제는 불가능이라는 말을 안 쓸게요. 저 새끼들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불가능이라는 말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나랑은 그래서 우리가 6일만 버티자는 거야. 앞으로 우리가 다음 주 시간상 다 짜자보자. 대선 33일이지. 그러면 27일을 빼. 33에서 27을 빼면 6.
6 그러면 2, 3, 4, 5, 6 7 5월 7일날 재판이 끝날 수 있나? 5월 8일날 재판이 끝날 수가 있나? 하여튼 5월 8일만 지나면 안전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5월 8일만 지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5월 5일, 5월 6일 다 임시휴일인데 재판 날짜를 잡는 것도 그렇고 출석하라는 것도 그렇고 그래도 못 믿으니까 저 인간들 그쵸? 그래도 저 인간들 못 믿으니까 5월 8일 9일 일단 이렇게 된다. 어떻게 버티나요? 뭘 버텨? 시간상 안 돼 사실. 아니 내일이면 끝났잖아 이번 주. 오늘 재판이 있었으니까 내일 대법원에서 아무리 빨라도 소송 기록을 고법에 보내면 지금 재판부가 정해져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저 새끼들이 주말에 재판부를 정했다 그러면 5월 5일 월요일인데 빨간 날이잖아. 5월 6일도 뭐 대체 공휴일이잖아. 그럼 5월 7일이나 재판부가 배당됐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냥 5월 8일 날 이재명 후보 측의 변호인단에게 재판한다 그러는데 소송 기록도 검토도 할 시간도 안 주고 5월 8일 날 하루 만에 결론을 낸다고? 북한이야? 북한이야? 하루 만에 유죄로 때린다? 근데 그럴 새끼들이야. 아니 그럴 새끼들이야. 그래서 조이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아무것도 믿지 않아. 아무것도 믿지 않아. 북한보다 더해.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상으로는 D-33 그리고 27 그러면 7일 5월 8일 날만까지 판결이 안 나면 내가 왜 여러분들 그래도 안심하라고 얘기한 거냐면 조이대가 아무리 빨리 해도 9일 걸렸거든? 그치? 조이대가 아무리 빨리 해도 9일 걸렸는데 이 2심은 다시 심리하라는 거야. 조이대가 아무리 빨리 해갖고 9일 동안 해갖고 이거 유죄를 파기환송을 했지만 2심은 변호인단이 있단 말이야. 변호인단도 있고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날짜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거고. 그리고 제가 오늘 조이대는 사법 쿠데타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뭐냐면 제가 뭐라 했어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고 3심은 법률심이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근데 조이대가 어땠어요? 1심, 2심 지가 왜 법률적 하자니 말도 안 되는 거를 지가 다 뒤집어요. 2심에 법률적 해석이 잘못됐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잘못 해석했다라고 연병을 합니까? 완전 이거 사법 쿠데타였어요. 대법원에서 법률심만을 다뤄야 되는데 법률이 하자가 있었냐 없었냐라고 했는데 아예 1심 판결을 갖다가 읽는. 그리고 이번에 나는 이 찬성한 10명의 대법관들이요. 이거 직무유기로 나중에 다 고발해야 돼요. 진짜로. 왜 그러면 소송 기록 6만 페이지 이 새끼들 하나도 안 읽어본 거예요. 이거 안 읽어보고 판결한 겁니다. 하나도 안 읽어보고 판결한 거예요. 어떻게 하나도 안 읽어보고 판결합니까? 적어도 사건 내용은 알고 해야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저는 뭐 이거는 사실 이거보다 그 다음을 걱정해요. 뭐냐, 조이대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 되는데 아직까지 하자가 없죠. 대통령 당선됐어. 니들이 아무리 지랄해도 이재명은 대통령이 돼. 대통령 됐어. 그 다음에 흔들어 대려고 하겠죠. 응?
흔들어 내려고 할 거 아니야. 2심에서 유죄 취지에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2심만 진행되면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정통성이 흔들릴 수가 있잖아. 이거는 진짜 걱정 안 해도 돼. 뭐가 있냐면 민주당이 깡패야. 지금 의석이 깡패야.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 끝나요. 잘 보세요. 이번만 지나가면 쟤네들이 얘기하는 무슨 뭐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인데 대통령 전에 있었던 사건 심리하냐 마냐 이런 얘기를 하죠. 공직선거법을 여러분들 개정을 하잖아요. 또는 250조 1항을 폐지를 하잖아요. 응? 생각해봐요. 희망해로 너 그럼 너 채팅하지 말고 절망해. 가서 저기 벽 잡고 울어.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이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면 어떻게 돼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되죠. 근데 대통령이 누구야? 이재명이지. 대통령이 이재명이잖아.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면 어떻게 돼요? 이재명 대통령이 거부권 안 하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거예요. 응? 그럼 어떻게 돼? 여기에 250조 1항에 표현의 자유나 허위사실 공표 이런 것들이 있잖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뭐가 되냐면 면소 판결이라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를 유죄 판결에 파기환송한 게 뭐야?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잖아. 이 조항을 없애버리면 2심 파기환송에서 적용할 법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판단하지 못한다. 아니 적용할 법이 없잖아. 250조가 없어지면 재판할 게 없는 거야. 응? 그게 바로 면소 판결이래요. 아니 그게 면소 판결이야. 아니 소급 적용이 아니라 아직 2심에서 파기환송을 해갖고 250조 1항이 위반됐나 안 됐나를 발라 그랬더니 250조가 헌법 개정이 돼서 없어. 공직선거법이 개정돼서 없어. 거부권은 없어. 그럼 어떻게 돼? 대통령만 되면 끝이야 사실. 그리고 나머지 헌법 84조 헌법 84조가 뭐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이 불소추 특권이 어디까지 적용되냐. 응? 이것도 민주당이 이것도 법 개정하면 된대요. 현직 대통령에게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 끝이래. 그럼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알아? 저쪽에서 할 수 있는 게 뭐야?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및 뭐 가처분 신청 또는 권한쟁의 뭐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국힘당이 할 수 있는 게 헌재에다가 요번에 개정된 법이 헌법소원에 뭐 위배된다 또는 가처분이다 권한쟁의다 올리면 이거는 탄핵 사건이 아니라서 5명만 찬성을 하면 이겨. 5명만 반대를 하면 국힘당이 올린 거는 끝나. 그럼 어떻게 돼? 이재명 후보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잖아. 그쵸?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해. 누가 봐도 민주적인 인사를 임명하면 되겠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신경 안 써도 돼. 민주당이 의석 제일 많아. 그럼 헌재에 남아있는 사람 누구야? 정계선, 마은혁. 여기 또 누가 있죠? 정계선. 믿을 사람이 누구야? 정계선, 마은혁.
또 누가 있죠? 김영두, 정정미. 이 사람들이 있어. 여기서 2명 플러스 정계성, 마은혁, 김영두나 정정미가 1명만 국힘당이 얘기한 것은 기각 하면 그냥 기각돼요.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게 엄청 많아요. 보세요. 김영민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해요. 6월 3일 전에 파기환송 결과 못 나옵니다. 아무리 속도를 내려 해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것은 국회가 선거법상 당선 무효, 천문학적 배상금 지급 등의 판결이 불가능하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면 됩니다. 정치인의 퇴출 여부는 유권자가 정해야지 대법관 판단으로 한다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습니다. 아직 확정전이만큼 법이 정비돼 처벌할 근거가 사라지면 아예 면소가 됩니다. 이게 바로 면소 판결이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걸. 아직 확정이 안 됐잖아.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이 파기환송돼서 아직 다시 고법으로 갔잖아. 이게 확정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버리면 처벌할 근거가 사라진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대선 끝나고 민주당이 발빠르게 공직선거법 개정하고 또는 폐지하고 그렇게 하면 돼요. 누가 막어? 아무도 못 막어. 저는 사실 여러분들 아까 화는 났지만 속으로 다행이다라고 했어. 화는 났지만 속으로 다행이라고 한 게 나는 저것들이 파기 자판할 줄 알았어. 진짜로. 오늘 분위기가 조이대가 완전 미치지 않고서야 나는 아까 솔직히 파기 자판을 해서 여기서 끝내버리면 야 이건 폭동이거든. 국민 저항권이 발동해야 되는 진짜 시기였거든. 나는 아까 그래도 파기 환송이라 그래갖고 속으로는 다행이다. 속으로는 이 분위기가 파기 자판으로 간가?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저 새끼들이 아무리 그래도 이걸 파기 자판을 한다고? 야 이게 저 새끼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갖고 첫 번째는 무죄다, 두 번째 유죄다, 세 번째 유죄다. 그러므로 형을 정할 줄 알았어. 만약에 징역 1년보다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다 낮춰줘면 그냥 공직선거법에 끝나버리는 거거든. 나는 사실 아까 속으로는 다행이다 그랬어. 아까 진짜 벌금 100만 원만 이상만 나와도 지금 이게 잘못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만약에 최악의 카드 이것들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재판 한 번 열고 2심을 확정 짓는다. 제가 아까 D-Day가 뭐라 그랬죠? 5월 8일이에요. D-Day가 5월 8일이야. 5월 8일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6월 3일 전에는 판결을 못한다 그랬죠. 뭐가 다행이냐면 얘네들이 5월 8일이 넘어가면 6월 3일을 넘기니까 안 되지만 다행히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10일, 5월 11일이야. 그쵸? 다행히 대통령 후보 등록 기간이 5월 10일, 5월 11일이라서 저 새끼들이 노린 게 뭐냐면 지금 보면 조이대와 저 새끼들이 노린 게 민주당이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를 등록을 하고 그 이후에 사법 쿠데타를 감행을 한 다음에 민주당 대선 후보가 없는 선거를 치르려고 그런 거야. 유일하게 이길 길이 이재명 테러 또는 이재명을 선거에 못 나오게 하고, 그러면 민주당은 후보가 없고 그럴 때는 저들이 무혈 입성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지금 보니까 제가 보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보도 저놈들이 할 수 있는 게 딱 그거더라고. 이재명 후보 등록하고 그래서 제가 사실 뭐라 그랬냐면
만약에 5월 9일 날 오늘을 5월 1일이 아닌 5월 9일 날 선고를 했으면 큰일 날 뻔한 거야. 차라리 나는 이왕 우리가 매를 맞았잖아. 우리가 역습을 당했는데 이게 5월 9일이 아닌 5월 1일 날 오늘 선고돼서 천만 다행이라는 거야. 근데 이놈들이 5월 9일 날 그러면 왜 안 하고 5월 1일 날 했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물리적으로 5월 9일 날 하면 6월 3일 전에 선고를 못 하니까. 이해가 가세요? 5월 9일 날 하면 여기에다 27일을 더하면 어떻게 돼? 6월 6일 날 아무리 빨라도 대법원에서 6월 6일 날 선고를 해야 돼. 그러면 대선이 지나가거든.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리수를 둔 거야. 어떻게든지 6월 3일 이전에 꼼수를 써서라도 재판을 하려고 그러면 5월 1일 날 해서 5월 8일 안에 2심 재판을 끝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긴장하자는 거야. 끝까지 긴장하자는 거야. 5월 8일이 지나면 물리적으로 5월 8일 곱하기 27일 해봐요. 27일. 그럼 6월 5일이잖아. 그치? 그러면 5월 7일 5월 7일까지만 버티면 되네. 5월 7일까지만 버티면 돼요. 저는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런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잖아. 이걸 왜 민주당이 가만두냐고. 판결 나자마자 진짜 욕 나올라. 판결 나자마자 탄핵소추 올려버렸어야지. 안 그래?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판결을 한 새끼를 왜 가만두냐고. 무슨 역풍 타령이야 지금. 응? 이 자체가 사법 쿠데타야. 윤석열의 내란만 쿠데타가 아니라 조이대가 제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의도가 불순하다. 왜 가만히 있는 사건을 갑자기 전원 합의체에 붙이고 의도가 불순하다. 탄핵 경고를 했어야 돼. 지금 보면. 응? 그래야지 2심에서 함부로 못해.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지 2심에서 함부로 못해요. 다시 파기환송. 지금 시기에 이재명 날아가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후보 날아가면 끝인데 우리가 잃을 게 뭐가 있어? 나는 해야 된다고 봐. 역풍? 지금은 역풍 문제가 아니야. 이재명을 지키느냐 못 지키냐가 이번 대선의 가장 핵심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역풍 맞아서 표 떨어진다 이게 지금 선거의 판세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이런 누가 봐도 사법부가 이제 와서 이런 판결을 낸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동의를 할까요? 저는 무조건 탄핵소추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희망 고문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건 다 하자고요. 뭐냐? 만약에 2심 재판부도 조이대의 명을 받고 재판 기일을 딱 잡잖아요? 그럼 뭐 하면 돼요? 2심 재판부 탄핵하면 됩니다. 그럼 게임 끝이에요. 이제 좀 안심되죠? 갑자기 2심 재판부가 미쳤는지 5월 7일날 아니면 5월 6일날 재판을 속행합니다. 그러면 사법부 니네가 왜 대선에 끼어드냐? 2심 재판부 탄핵해버리면 끝나요. 못 꾸립니다. 그쵸? 이제 좀 방법이 없는 게 아니야. 전혀 여러분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2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재판 날짜를 잡아? 너 선고기 탄핵! 그러면 얘 탄핵됐어. 그럼 직무 정지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판사 바꿔야 돼. 또 누구 와? 너도 탄핵!
전쟁이야. 이재명을 지키느냐 마느냐가 이번 선거의 가장 핵심인 거야. 왜? 역풍이 뭐가 중요해? 대통령 후보 날아가는데 저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데 딴 거 없어. 2심 재판 날짜 지정하는 순간 그 판사 바로 탄핵하면 재판 중지야. 그쵸? 무슨 역풍이야. 후보가 날아가면 끝인데.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조의대도 문제지만 2심 재판부가 무리하게 말도 안 되는 게 다음 주 안에 재판을 끝낸다든가 첫 심리를 다음 주 바로 연다 그러면 너 지금 대선 기간인지 알아 몰라?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을 해? 이거는 국민의 참정권 위반이야. 탄핵. 재판 중지야. 할 수 있는 거 다 해야죠. 그쵸? 아니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돼요. 다음 주에 만약에 2심 재판을 파기환송을 심사한다. 재판부 기피 신청. 가장 제일 먼저 하는 게 변호인단이 재판부 기피 신청. 그럼 또 며칠 끌잖아. 재판부 기피 신청을 받냐 안 받냐 최하 하루 이틀은 끌잖아. 기피 신청을 기각해? 그러면 재판 판사 탄핵, 조의대 탄핵, 재판부 탄핵. 그럼 어떻게 돼? 대법원장도 없고 그 다음에 대법원장 없고 재판장 없고 그럼 재판이 어떻게 진행돼? 탄핵은 가능한가요?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171석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그냥 내일 탄핵합시다. 그럽시다. 본회의 좀 열읍시다. 그럽시다. 법사위에서 2심 재판관 만약에 그 재판관 제가 누구라 그랬죠? 이재권에 대한 법사위에 거치면 되죠. 정청래잖아. 정청래 얼마나 빨라. 정청래가 전원회의 전체 회의를 열어갖고 그 긴급 사태로 긴급한 상황이므로 법사위 소회의는 거치지 않겠습니다. 그렇고 법사위원장이 직권 상정하는 거예요. 법사위 전체회의에 재판장 이재권에 대한 탄핵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과 국힘당이 표대결을 하잖아. 그럼 민주당이 다수잖아. 그러면 재판관 이재권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되었음을 발표합니다. 땅땅땅.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국회 본회의장으로 가잖아. 그럼 국회 본회의장 가고 재판관 이재권에 대한 탄핵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투표하겠습니다. 왜? 150석이면 다 통과되니까. 150석이면 다 통과되니까. 그쵸? 아니 150석이면 다 통과돼. 할 수 있는 거 되게 많아. 얘네들이 설마 우리가 야 대선 며칠 남겨놨다고 쟤네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겠냐. 우리가 설마 하다가 이렇게 당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냥 재판부 기피 신청 만약에 다음 주에 신속하게 재판을 연다? 그러면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그러면 재판관 탄핵. 그럼 재판 진행 안 돼요. 그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그 다음에 아까도 제 의견이랑 우리 최강욱 의원님도 글을 올리셨네요. 공직선거법 개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구성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아예 폐지하면 됩니다. 저는 아예 폐지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뭐하러 개정을 해서 또 논란을 만들 필요 없이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을 폐지하면 돼요. 폐지를 하면 나중에 파기환송 가갖고 적용을 하려고 그랬더니 적용할 법령이 없어. 이거는 소급 적용도 아니고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소급 필요도 없고. 저번까지 250조 1항이 있었는데 없어졌네? 이재명 당대 후보에게 적용할 법령이 없으면 끝이죠. 폐지하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저것들이 얘기하는
형사소송법 84조 대통령이 돼서도 형사재판을 받냐 안 받냐. 이것도 형사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을 추가해서 만들면 된대. 크게 걱정 안 되죠. 저것들이 뭐 84조 갖고 계속 재판을 받아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의석수가 깡패야 이 새끼들아. 민주당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갖고 당선된 대통령은 모든 재판은 정지된다는 조항을 만들면 끝나는 거래. 그럼 저것들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 뭐 지랄하면 헌재에서 결정받으면 되고, 헌재에서는 얼마든지 쟤네들이 우리 쪽이 최하 5명은 갖고 있기 때문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희망의 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다 말씀드리는 게요. 그리고 최강욱 의원님이 대박이야. 최강욱 의원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 니들 끝까지 할 거야? 그러면 대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려버리면 된대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래. 대박이지. 지금 현재 그 대법관 13인 체제잖아. 14인 체제잖아. 대법관이 14명 체제인데 이 새끼들 윤석열이 임명한 새끼들이 사법 쿠데타를 해? 그러면 대통령이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그쵸? 대통령이나 입법부, 국회가 법원 조직법을 개정해서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리면요 100대 90이에요. 아니 10명 대 90대 1이야. 응?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려버리면 저것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대. 그 100명도 우리가 그 확인된 대법관들만 100명으로 늘려버리면 아니 할 수 있는 거 다 한대. 우리가 옛날에 뭐라 그랬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 권력을 제대로 못 써서 맨날 당한다 그랬잖아. 헌법에 위배되는 거 아니래요. 법원 조직법 개정하면 된대요. 할 게 너무 많대요. 그리고 이도저도 못하니 헌재를 믿고 위헌 법률 심사 내지 헌법소원을 니들이 제기할 거 아니냐. 대선 전에 결정도 안 나겠지만 2명의 재판관은 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이다 이놈들아.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니들은 아무리 이재명을 막으려고 해도 니들은 진다. 너희들이 때리면 때릴수록 이재명은 단단해지고 지지층들은 더 결집한다.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번 대선 진짜 어떻게 보면 싱거운 대선이 될 뻔했는데 니들이 끝까지 우리 지지자들을 다이나믹하고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해서 우리가 기를 쓰고라도 압승을 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제가 요즘 뭐 불순한 의도지만 설마 저들을 제가 사람으로 보다가 뭐죠? 무죄 취지의 어떤 항고 기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괜히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드렸는데 제가 생각할 때 변하지 않는 진실은 있습니다. 뭐냐? 변하지 않는 진실. 대한민국 6월 4일 날 대통령은 이재명이 취임합니다. 변하지 않는 진실입니다. 6월 3일 날 당선되고 6월 4일 날 여러분들 날짜 보십시오. 그날 달력 보면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으로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5월 7일까지 2심을 끝낼 수 있을까? 이 새끼들은 할 수도 있는 놈이에요. 그쵸? 제가 보면 이 새끼들은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끝까지 긴장을 합시다. 근데 그 끝까지 긴장을 할 때 제가 방법 다 알려줬잖아. 2심 재판을 속행하겠습니다. 탄핵. 끝이야.
그치? 이제 좀 마음이 안심이 돼요? 조이대 같은 새끼가 2심 재판을 빨리 하려고 하려고 2심 재판 날짜를 잡는 순간 아 너 탄핵. 거부권을 쓰면요, 거부권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부권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부권을 쓴다는 게 무슨 말이야? 거부권을 쓴다는 게 뭐야? 탄핵의 거부권이 어딨어? 탄핵은 헌재로 가는데. 탄핵은 헌재로 가는 거지. 탄핵은 대통령에게 가는 게 아니잖아. 탄핵은 거부권이 아니라 탄핵은 헌재로 가서 헌재에서 하는 거잖아. 재판관 회피가 아니라 재판 기피 신청. 뭐 재판관 기피 신청 또는 먼저 가장 변호인단이 할 수 있는 게 재판관 기피 신청, 재판 기피 신청. 재판부 바꿔달라라고 하면 배당하는데 뭐 하루는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재판부가 바뀌었는데도 또 빨리 하려 그런다. 그럼 너 탄핵, 넌 선거 개입. 명분 좋잖아. 국민의 축제인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앞두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는 것은 국회가 도저히 좌시할 수 없다 그래갖고 탄핵하면 되죠. 딴 놈이 또 오면 너도 탄핵. 시간상 안 돼. 지금 재판관 탄핵은요, 권한대행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보셔도 재판관 탄핵은 이주호한테 갈 일이 없어요. 이제는 돌다 이주호예요? 걔 며칠짜리야 걔는. 최상목은 여러분들 헌재에서 또 최상목 심리가 나올라 그러면 정부가 바뀌고 나오잖아. 이제 왜 최상목이가 사퇴했는지 이유 아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최상목이 저 새끼가 도망간 이유는요, 자기의 탄핵소추 사건이 다음 정부에서 임명하는 헌법재판관 2명이 포함돼서 9명이 심리를 해야 되니까 도망간 거예요. 탄핵당하면 연금도 못 받고 그 어떤 예우나 그런 거 다 날라가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면. 다 계산한 거죠. 사표 내고 튄 거죠. 투표 불성립을 만들어야죠. 투표 불성립은 헌재 안 가요. 저 새끼 날라갈까봐. 그러면 새로운 재판관 2명 임명하고 헌재에서 임명하라는 어떤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당시에 헌재 재판관 임명 안 했던 죄도 매일매일 그 최상목 자체가 위헌을 했고 뭐 이런 거니까. 그리고 쟤는 탄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도망간 거죠. 이주호도 거부권 남발할 듯. 지금 거부권 쓸 게 뭐가 있죠? 이주호가 거부권 쓸 게 뭐가 있어요? 이주호가 거부권 쓸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이주호가 거부권 쓸 게 없거든요. 특검을 지금 민주당이 발의만 했지 투표 안 했잖아요. 특검이야 다음 정부에서 할 건데. 상식 특검은 기대도 하지 마요. 그 상식 특검 뭐하러 해요? 30일 후에 메머드 특검을 해야지. 아니 상설 특검 뭐하러 하냐고. 아니 상설 특검 그 조그만한 걸 뭐하러 하냐고. 인원도 잡고 기간도 짧은 거 상설 특검 뭐하러 하냐고. 아니 30일 후면 민주당이 그냥 제일 강한 외환죄까지 내란 특검에 김건희 종합 특검에 한 달만 기다리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뭐하러 그거 하냐고.
아, 제대로 된 센트검을 해야지. 이지호는 할 것 없어요. 이지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 대선 관리? 뉴라이트가 결국은 대선 관리까지 간 거야? 하여튼 그 다음에 우리 이재명 후보님이 국민만 믿고 갈 것이다. 명백한 정치 재판, 대선 개입. 저는 여러분들 오늘 조이대가 그래.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조이대가 오늘 판결을 만약에 잘했다고 생각하면 우리 사법개혁 별로 안 떠들었을 것 같지. 이제는 헌재고 사법부고 검찰이건 너희들 한번 손봐야 된다. 너희들 한번 손봐야 된다. 제가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안일하게 사법부가 어쩔 때는 재판을 잘하면 사법부가 어쩔 땐 재판을 잘하면 박수 쳐주고 좋은 판사 나쁜 판사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도 이제 개혁의 대상이다. 너희들 개혁의 대상이다. 조이대 너 큰일 했다. 큰일 했다. 징글징글한 새끼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 많이 상심하고 했죠. 근데 오늘 제 방송을 들으셨던 분들 제가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면요 6월 3일 전에 2심의 판결이 끝나고 대법까지 넘어가서 또 대법의 상고심도 끝나야 돼요. 한 달 안에 2심 판결도 끝나고 다시 대법원에 가갖고 대법원에서 또 심리가 끝나고 그때 다 탄핵하면 돼. 2심 판사가 조이대같이 또라이같이 갑자기 이틀 만에 막 재판을 연다? 그냥 탄핵하면 되고 또 조이대가 또 연병한다 그러면 조이대 탄핵하면 돼요. 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역풍 맞으면 어떻게 해요? 라는 분들이 있어요. 역풍보다 더 무서운 게 이재명 후보를 지키지 못하는 겁니다. 그쵸? 역풍이고 나발이고 이재명 날아가면 끝이에요. 이재명 날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이재명을 지킬 수 있다 그러면 대법원 판사 다 날리더라도 대법원의 판결을 중지시켜야 돼요. 그쵸? 대법관 10명을 다 탄핵시키더라도 대법관의 판결을 멈추게 해야 돼요. 법원의 판사들을 다 탄핵을 해서라도 법원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을 못하게 해야 돼요. 무슨 개뿔 역풍 타령을 합니까? 내가 민주당 지금 사실 빼치고 제가 뭔가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바로 오늘 민주당 긴급 의총을 해갖고 사실 민주당 긴급 의총에서 조이대 탄핵안이 나왔어야 돼요. 안 그래요? 진짜 가장 중요한 게 조이대 탄핵안이 의총에서 나왔어야 돼요. 오늘 말만 사법부의 정치화다. 조이대가 정치 판결을 했다. 그럼 정치 판결했으면 탄핵해야지. 응? 그걸 왜 그냥 두냐고. 그 새끼들이 무슨 짓을 할 줄 알고. 응? 우리 민주진영의 가장 큰 역풍은 이재명을 잃는 거예요. 응? 이재명을 잃는 순간 민주당은 공중분해됩니다. 응? 이재명 후보를 자격을 박탈하려는 사법부 노골적인 저런 여러분들 대선 앞두고 재판이나 조사도 중지하는 게 관례인데 느닷없이 초특급 패스트트랙으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을 9일 만에 유죄 판결에 파기환송을 하고 이제 33일 남았는데 고법에서 또 이거를 확정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보고 있을 거냐고. 응? 그걸 보고 있을 거냐고요. 그걸 왜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응? 우리 민주진영 여러분들 제발 사법부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사법부가 볼 때 이재명은요 위험한 인물이에요. 자기네들의 기득권을 날릴
그래서 이재명만큼은 대한민국의 기득권들이 총동원을 해서 이재명 죽이기에 혈안돼 있는 거예요. 사법 카르텔이 이재명만큼은 막겠다고 하면서 저런 관례와 이례적인 판결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만 막을 수 있다 그러면 사법부도 나서서 저런 조이대가 앞장을 서서 말도 안 되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저는 예의주시할 거예요. 뭘?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속행하는지. 정상적인 판사 같으면 이거 아무리 빨리 해도 대선 전에 못 나온다. 그리고 지금 아무리 파기환송이 돼서 2심 고업에 넘어와도 재판부가 배당돼도 상식이 있는 판사 같으면 재판 기일을 잡지 않는 게 맞죠? 제 말이 틀립니까? 정상적인 사법부의 판사면 대선이 한창 진행 중인데 유력한 대권 후보를 내가 판결해서 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자체가 선거 중립 위반에 위반되잖아요. 위배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탄핵하라는 거예요. 2심 재판부 누가 됐든 간에 재판 날짜를 잡는 순간 탄핵을 하면 돼요. 그쵸? 엄청난 선거 개입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식 없는 새끼들이니까 예의주시하면 돼. 파기환송된 2심 재판의 첫 기일은 뭐 5월 6일입니다. 너 탄핵. 너 탄핵. 그럼 재판장이 없으면 어떻게 해? 재판장 새로 임명을 해야 돼. 너도 진행할 거야? 너도 탄핵. 다 날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땐 뭘 해야 되냐? 여러분들 이럴 땐 뭐 해야 되냐면요. 민주당이 방법을 알려줄게. 민주당도 다 아시겠지만 빨리 임시회를 5월달 내내 열어놓으세요. 언제든지 국회를 열 수 있게 임시회를 5월달 내내 열어놔야 됩니다. 5월달 내내 임시회를 열어놔서 뭔 일 있으면 바로 탄핵시킬 수 있게. 그러면 돼요. 지금은 무슨 역풍 그런 개소리 할 때 아니에요. 무조건 오늘 좀 의아한 게 최상목이를 탄핵을 하더라고. 저는 왜 오늘 좀 최상목이 탄핵에 대해서 좀 열받았냐면 사법부에게 빰 맞고 최상목에게 화풀이한 것 같은 거야. 오히려 조이대가 그런 사법부가 엉뚱한 대선 개입을 하면 사법부에게 따끔한 회초리를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7일은 건너뛸 수 없는 법원에서도 지켜야 되는 법이기 때문에 쟤네들이 과연 5월 7일까지 재판을 끝낼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5월 이번 주 내일이면 끝이고 뭐 3, 4일 날 지네가 나가서 일한다 그래도 5월 5일 날 빨간 날 재판을 진행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5월 6일도 임시공휴일을 해서 재판을 진행할 수 없을 거예요. 쟤네들이 마지막 남은 게 5월 7일 날 재판 한 번 열고 결론을 5월 7일 날 끝내야 돼요. 5월 7일까지 끝내야만 다시 대법으로 넘기면 대법에서 착착착착착착 해갖고 6월 2일 날 결정을 해갖고 6월 2일 날 대통령 후보에서 날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될까? 이거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그 안에 아무나 탄핵 한번 한다든가 재판에 안 나가면 끝나는데. 그러지만 긴장합시다. 끝까지 지켜봅시다. 하여튼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못해요라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아요. 워낙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합시다. 앞으로 일주일만 버티면 쟤네들은 물리적으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할 수 없습니다.
하긴 저놈들이 빨간 날 그런 게 어딨어. 끝까지 봅시다. 짐싸이 어디서 슬그머니 일베 새끼가 저 들어와갖고 못 볼 줄 알았지. 어쨌든 변하지 않는 진실 6월 4일날 아침에 대통령이 누군지 보자 이 새끼들아. 니들은 그때부터 곡소리 날 줄 알아.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만 할게요.